과거를 떠올리면 박정민 앵커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글쎄요, 뭐 노래도 있잖아요. 그땐 그랬지. 네, 죄송합니다. 그랬군요. 네, 첫사랑이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행복했던 감정이 어렴풋이 떠오르는데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뭐 참 신기한 게 예전에도 분명 힘들고 어려운 적이 있었을 텐데 네. 떠올려 보면 좋은 기억들이 더 많이 남곤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이와 관련된 우리의 심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뭐 그땐 그랬지 노래도 불러보고 노래 잘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아마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첫사랑이라는 게 또 과거에 애틋했던 그 사랑에 대한 기억 아니겠습니까? 전 첫사랑 하면 이 환상적인 그 모습이 떠올라요. 하지만 실제로 제가 첫사랑과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 환상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현실에 좀 안타까웠던 경험도 있는데 이게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생방송이죠? 네. 자, 교수님도 그런 첫사랑 경험 있으시죠? 누구나 다 첫사랑이 있겠죠. 되게 아련하고 사실은 첫사랑을 할 때는 사랑이나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이루어지기 어려운 건데 제 생각에는 그냥 마음속에 두고 실제로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는 그냥 좋은 기억으로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옛사랑, 첫사랑과 관련된 영화나 작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인기도 끌고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영화 중에 그 건축학개론이라는 게 있었죠. 예, 대학 시절에 그 풋풋했던 그런 사랑.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 다시 만나는 그건데요. 그때 좋은 기억이라든지 향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반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고요. 예.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드라마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응답하라. 뭐 1994, 1998 다양한데요. 예. 이때 80년대나 90년대 그런 향수 이런 걸 다 다시 느끼게 하는 뭐 보면은 옛날에 있었던 뭐 삐삐라든지 뭐 다마고찌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또 먹거리, 뭐 라디오, TV 프로그램 이런 게 나와서 그때 그 갖고 있던 그 정서를 고스란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현상 자체가 원래 과거를 아름답게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추억이라는 단어에는 힘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회상을 통해서 뭔가 발휘가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미디어로 이렇게 그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면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마케팅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을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마케팅을 저희가 복고 마케팅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레트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원래 리트로스펙티브란 말이 회상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옛날의 어떤 기억 같은 것들을 자극하고 추억 이런 것들을 되살려갖고 일종의 예를 들면 단종된 제품 같은 게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상품의 겉면 그 디자인 자체를 옛날 스타일로 싹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시절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다시 뭔가 좋은 기억이 다시 올라오니까 실제로 구매를 하는 그런 구매력도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과거에 분명히 힘들었었던 적도 있었을 텐데 네. 좋은 기억만 더 많이 남기려고 할까요? 일종의 생존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안 좋은 기억만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거의 뭐 지금 살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보다 추억을 아름답게 기억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나쁜 기억은 좀 이렇게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그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리키는 그 심리 법칙을 저희가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아, 무드셀라 증후군. 예, 발음하기 조금 어렵죠. 근데 무드셀라라는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인데요. 예. 실제로 이 장수의 아이콘이에요. 실제 나이가 뭐 거기 그 성경 보면은 90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일종의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그 심리를 보일 때 저희가 무드셀라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증후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억 자체가 조금 왜곡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과거를 좋게만 보는 그래서 일종의 도피 심리의 일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힘이 들면 옛날에 참 그땐 좋았는데 라든지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시간을 돌릴 수는 없어요. 이미 나이는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각 자체를 옛날 거를 좋은 쪽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일종의 도피 심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무드셀라 증후군이 현실 도피를 하기 위한 어떤 심리적인 작용이라면 이런 것들이 안 좋다고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가끔은 이로운 점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거 안 좋았던 기억 다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삶이 너무 힘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이런 게 도움이 되는데 관련돼서 심리학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06년에 미국에 있는 사우샘프턴 대학이라는 데서 심리학과 연구팀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한 60명 정도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예. 그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피험자들한테 외로움이라든지 뭐 다양한 부정적인 그런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책을 읽게 합니다.
책 내용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거죠. 예. 예. 그럼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게 점화가 되는 상태가 되고요. 이때 이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한 집단은 과거에 좋았던 향수 같은 걸 기억하도록 하는 집단이 있고요. 나머지 집단은 그렇게 하지 않는 통제 집단이 되겠는데 이 두 집단 중에 어느 쪽이 정서적으로 더 안정감을 느끼는가 하는 게 중요한 이제 비교 포인트거든요. 실제로 해봤더니 과거의 향수를 떠올리게 한 그런 집단이 예. 훨씬 더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요. 미래에 대해서 더 밝게 생각했다는 그런 결과를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극복하는 데 있어서도 과거의 향수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향수를 떠올리고 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면 그것이 미래에까지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네, 두 분 옛날에 좋았던 방송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무엇이든 너무 또 지나치면 독이 되잖아요. 너무 과거에 얽매여 있어도 안 되고요. 매일매일 또 과거에 빠져 산다면 또 문제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저희가 이제 보면 뭐 현실을 살아라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현실에 충만하게 살아라. 지나치게 과거에 많이 얽매이게 되고 늘 좋았던 일정 왜곡된 기억만 계속하게 되면 예. 이걸 반복하게 되면 사실 현실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안 되고요.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느낌으로 늘 얘기 불안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양쪽 다 사실 도움이 안 돼서 심한 경우에는 훨씬 더 무기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을 저희가 가늠할 때 중요한 그 잣대가 뭐냐면 얼마나 현실 검증력이 있는가. 현재 느끼는 이거를 얼마나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잘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더덜 말고 과거에 물론 좋은 걸 기억하는 건 좋지만 지나치게 왜곡하는 거는 사실 현실을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 과거에 대한 왜곡이 좋은 쪽으로 왜곡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안 좋은 쪽으로 왜곡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방송했던 걸 생각하면 아, 네. 흑역사라고 하죠. 그런 이제 실수했던 거. 네, 좀 민망함이 오늘 몸을 방송을 자극하는데. 기억하시면 되겠죠. 앞으로 이 방송이 예. 좋았던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의 미화를 너무 이제 왜곡해가지고 하게 되면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과거에 대한 미화를 하지 않게 되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도 왜곡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중에 좋았던 거를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인식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예. 저게 이제 그 심리학에서 현실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현실 치료에 입각한 4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맨 처음에 이제 현실을 살 때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걸 원하는가. 그래서 원한다는 영어 단어를 따서 want, W-A-N-T 약자 W. 네. 두 번째는 이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현재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다는 행동의 doing의 약자는 D. 그리고 실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라고 하는 걸 평가합니다. 예. 그래서 평가인 evaluation의 약자를 따서 E. 만약 이게 현재 효율성이 없다고 한다면 뭔가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때 약자인 플랜의 P. 그래서 W want 그다음에 doing D 그리고 evaluation의 E 그리고 플랜의 P, WDEP라고 하는 4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네. 사실 과거의 기억을 아름답게 기억하는 거, 추억하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예. 그것과 현실을 정말 열심히 살고 충만하게 사는 것이 이 2가지가 상호 배치되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예. 이 둘을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삶이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현실 치료의 4가지 단계 중에서 혹시라도 이게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뭐 빼먹는다던가 했을 때는 또 어떤 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가장 중요한 단어는 want예요.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 그리고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구체적인 행동까지 그게 가야만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심리학의 조언입니다. 예. 과거를 좀 좋게 보는 사람들은 그나마 좀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과거의 부정적인 면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미 예. 지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흘려보내야죠.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그게 만약 저한테 기쁨을 준다면 계속 그걸 파야 되겠지만 예. 그렇지 않다면 그걸 계속 반복할 이유가 있을까요? 과거에 몸개그를 했던 게 생각이 나면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나 창피했어 보다는 그 재미를 줬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긍정적으로. 재미있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 과거의 회상에 관해서 또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징크스들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